반갑습니다. 3월 6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도 같이 내렸고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좀 더 많이 내렸죠. 마이너스 1.6%, 나스닥은 0.26%, S&P 500은 0.56입니다. 근데 뭐 마지막에 조금 회복해주는 모습이 좀 있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장 종반부까지도 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 좀 있었고, 이유는 아시죠?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80불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식어버렸고요. 유조선을 공격했다. 자, 이 이야기는 해드렸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이죠. 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도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죠. 트럼프가 돈 받고 지켜준다는 거였죠. 보험이니 해가지고 군대 가서 호위를 해주겠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군함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좀 골치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오늘 또 불안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또 진행되거나 이제 첫날 주가 하락했던 거 있죠. 3월 3일인가요? 그때 이제 전쟁 이후에 첫 번째로 내려갔었던 그런 분위기가 또 나오지 않겠나. 물론 이제 서킷 브레이크 걸리거나 그런 큰 급락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또 보일 수 있겠죠. 훅 내려갔다가 괜찮아 다시 훅 올라갔다면 온탕냉탕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피곤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투자자들이 좀 피로해지거든요. 그래서 LRC 모르겠다 던져버려. 올라갈 때 던져버려. 내려갈 때 팔아버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오늘 내려가면 받아버려. 밑에서 떨어지다 확 받으면 외국인 매도가 또 의도한 대로 훅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라서 예측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제 상황을 좀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란 전쟁의 확전 불안감으로 전체적으로 급락세가 됐고요. 다우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주유소의 기름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요 부분들은 이제 운수업을 생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유가 안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보여지긴 하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죠. 우리는 비축유가 많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해서 유가를 좀 안정시키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아직은 걱정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가 된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 크루드족을 내세워서 지금 지상전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접 국가까지 휘말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 지금 유럽까지 끌어들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우려감이 증폭을 계속하는 거죠. 그게 진짜건 아니건 간에 사람들은 이런 우려감, 거기에서 걱정거리가 커지는 그럼 어떻게 큰일 났네? 그럼 언론사들이 이걸 보고서 달려들어요. 야, 이럴 수도 있대. 정말 이러면 대박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공포감이 더 커지죠. 더 커지면 그걸 또 먼기 삼아서 또 달려들고. 그러니까 언론이 항상 문제긴 하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 악화된 게 아니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 근데 이렇게 가면 악화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만 일대의 안전을 보장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위험하다. 걸프 해역 안쪽에서 소형배가 충돌 후 폭발하면서 유조선이 피격됐다는 소식도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란의 원격 조종 소형 선박이 배를 띄워가지고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막을 거야?
유조선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역의 안보가 보장된 게 아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런 소형 배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그냥 휘인해서 이 RC카 같은 거죠. 갖다 받아버리면은 군함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든 군함도 방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방어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프 해협이 굉장히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미국 군함이 들어갔을 때는 미국 군함이 피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요런 것들이 되는 거죠. 대리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없는 기계 전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과연 미국 군함이 그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무사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친서방으로 간주한 인접국들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네. 뭐 아제르바이잔인가 뭐 그쪽도 공격했다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바레인의 정유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했다. 이게 문제죠. 정유시설과 관련된 인프라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계속 때리고 있고 이게 이제는 이 에너지 쪽에서의 엄청난 압박감을 이제 전 세계에 심어주면서 미국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전략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이란이 무력으로 미국을 이기겠다는 거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대신에 얘네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물러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자, 미국 대통령이 지난번 우크라이나 때와 비슷한 거예요. 예. 쿠르드 애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이제 지상군 투입을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쿠르드족 가지고는 사실 이란을 전복시키기는 어렵죠. 미군이 뭐 공중에서 엄호하고 뭐 다 해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사실은 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긴 하겠죠. 이거 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모르겠다. 네, 트럼프가 그 얘기했죠. 나는 모른다. 하지만 쿠르드족이 이란을 공격하고 싶다라면 훌륭하다. 뭐 이미 물밑작업 다 해놓고서는 이렇게 또 시침 폭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어쨌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WTI가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죠. 이게 8.5% 폭등하면서 배럴당 81달러를 넘었다. 뭐 대부분 종목들 다 내렸습니다. 대부분 종목들 다 내렸고 AI와 대체할 수 있는 공포 때문에 네. 급락했었던 주식들은 조금씩 올랐다. 네, 엠러빈,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는 조금씩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소비재 산업, 소재, 부동산, 의료건강도 같이 내렸다. 지금 이럴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야, 그래도 반도체는 살아남어 라고 하지만 경기가 나빠져서 소비 심리가 같이 죽어버리면 반도체고 나발이고 다 죽습니다. 왜냐면 물건을 안 사거든요. 경제의 사슬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경제는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막 해서 서로 간에 막 연결고리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주는 상태에서 이쪽이 죽어버리는데 이쪽만은 살아남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나오냐면 야, 소비 심리가 죽어서 실적이 감소했다. 뭐 실적 목표치를 낮추겠다. 또는 생각보다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지금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 얘네들이랑 관계없어. 우리 반도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 이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소비가 죽으면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하게도 타격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인 거고요. 항상 이런 상황이 네, 아직은 그 상황이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큰일 났다. 지금 당장 팔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그게 리스크 관리. 이 이야기를 또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큰일이 났다가 아니라 큰일 날지도 모르니까. 집에 불이 날지도 모르니까 화재보험을 가입하자. 불이 날지 모르니까 소화기를 갖다 놓자. 이게 리스크 관리지. 불이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끊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소를 잃을지 모르니까 외양간을 고쳐놓자. 이것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제발 좀 이해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고요. 네, 국제유가는 유조선 공격 소식이 하루에 8%나 올라가면서 자, 일단 100달러를 찍어줄 것 같은 느낌이죠.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100달러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상상했던 우려감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 우리는 기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거 사세요라고 하지만 그게 야, 나 필요해 줘. 그러면 로켓 배송 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당장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브렌트유도 16%나 상승했습니다. 두바이유도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요런 형태니까 우리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어서 좀 골치 아픈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가 된다.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것이 현실로 일어나게 됐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다 알고 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요 에너지 인프라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오펙에서 아무리 증산하고 싶어도 때려버리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걸프 해역 북부에서 미국 유조선을 타격했고 선박에서 화재가 났다. 화하. 민간 이런 배들을 공격하게 된다. 야, 니네 미국 배야? 때려버리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픈 상황이죠. 네. 야, 이거는 피곤한 상황이고요. 이를 어기는 유조선을 공격하겠다는 위협한 상태에서 실제로 공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 다른 쪽에서 열심히 기름을 더 많이 퍼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로 연결되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원유 흐름을 우회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국의 유조선 호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 또 돈 내고 보호받아라, 이것도 쉽지 않은 거에다가 만약에 미국 해군이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물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잠수, 소형 잠수, 그 원격 조정 그런 폭탄에 피격이 된다거나 또는 소형 선박에 피격이 된다거나 미국 해군이 피해를 받게 되면 요거는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는데 깨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중간선거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도 이미 전쟁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폭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세도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인데 여기에서 사상자까지 나온다. 골치 아프죠. 지금은 이제 적은 수의 사상자는 나을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했지만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총알 빵야 한 발 쏘면은 재수없이 사람 한 명 죽는 거거든요. 이러면 대규모 사상자가 벌어질 수 있는 상태라서 미군은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군은 직접적인 군대를 진입하지 않고 주변 국가를 활용하려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공습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최선인데 이거를 그냥 다 숨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기름은 꽉 묶어버리니까 이것도 지금 가서 미 해군을 갖다 넣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복잡해진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제는 이란이고 미국이고 둘 다 물러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된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은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결돼서 그냥 평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벌집을 괜히 쑤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해결하기 좀 어려운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로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쪽 제재가 또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엔비디아가 큰 결심을 했네요. 중국에 수출하는 H200을 생산 중단하겠다. 사실 중국도요. 그동안은 이제 H200에 대해서는 쓰지 말고 자기네 거 써라. 야, 근데 중국 이번에 AI 솔루션들 나오는 거 보면 진짜 환장합니다. 이 정도까지야? 굳이 고성능 칩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중국 애들은 고성능 칩 지금 없이 지식직률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정밀 타겟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대 언어 모델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내가 필요한 요쪽만 갖다 집중적으로 가버리겠다. 그렇게 되니까 더 강력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AI 칩을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고성능 칩이 아니라 우리 중국에서 만드는 걸로도 가능해. 이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HBM4까지 갈 필요 있냐? 그 다음에 저런 거 있잖아요. 베라루빈까지 갈 필요 있냐? 이런 의심도 들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은요. 그렇게까지 돈 쏟아부을 필요가 있냐?
중국은 저 정도 가지고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 쏟아부을 필요가 있냐? 근데 물론 이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도태가 됩니다. 중국한테 바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청난 성능의 것을 원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끊을 수 없는 마약에 손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골치 아픈 상태네요. 네. 지금 엔비디아에게는 이게 호재가 될 것인지 악재가 될 것인지는 아직은 제가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중국 수출에는 규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그 치워버리고 베라루빈 칩으로 전환시켜. 그래서 베라루빈 칩으로 생산을 전환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더 비싼 걸 팔아먹겠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H200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에 팔아먹지 않으면 중국 쪽 매출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베라루빈의 이런 대규모 생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수요가 그만큼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앞날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불확실성을 줄인 것은 아니고 불확실성을 조금 더 키운 약간 도박적인 투자를 한 것이다.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엿되는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겠죠. 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H200도 어차피 불확실성이었으니까 똑같이 불확실성 안고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팔리고 있는 거고 베라루빈은 일단 초기 모델 나오고 나서 이제 양산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 상황을 두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경기가 침체돼 버린다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들도 별 수 없어요. 네, 이거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또 약간의 변동성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 있고요. 주말이라는 거 생각해 보신다면 주말에서 이제 떨궈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락 출발하면 받아서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올라가서 시작하면 떨구는 경우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떨어져서 시작했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것인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떨어졌는데 반등 나올 것인지 이것도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네, 일단은 증시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대응책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모르겠으니까 마치도록 하고 장중 시황 때 시장 상황 보고 다시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어쨌건 지금은 불안하긴 하다. 그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중 시황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